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라캐스트에 대한 건데요. 증권사 분석 보고서랑 언론 인터뷰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1996년에 설립된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금속 주조 전문 기업인데 자료들을 보니까 숨어있는 진주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미대차나 로봇 산업 쪽에서 중요해지는 게 경량화잖아요. 무게 줄이는 거. 이 한라캐스트가 가진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이 바로 이 경량화 때문에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샅샅이 훑어보면서 한라캐스트 기술력이 대체 뭐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기술, 다이캐스팅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캐스팅이요? 네, 그건 금속 재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여요. 그 다음에 금형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하게 만든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고압으로 아주 빠르게 확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품을 찍어내는 그런 주조 기술이에요. 장점은 좀 복잡하게 생긴 금속 부품도 꽤 정밀하게 그리고 품질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속도가 빨라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죠. 주로 쓰는 금속은 알루미늄, 아연,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이 얘기할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라캐스트는 여러 금속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에 강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 마그네슘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그네슘의 제일 큰 특징은 딱 하나요. 가볍다. 그 비중이라고 하죠. 밀도. 이걸 보면 알루미늄이 한 2.7g/cm 정도 되는데 마그네슘은 1.8g/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가볍죠. 와, 거의 3분의 2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g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하는 전기차나 로봇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이 마그네슘 소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마그네슘의 성질이 좀 까다로워요. 고온에서 다루기도 어렵고 이걸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기술 수준이 꽤 높아야 합니다.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나요? 뭐 폭발 위험이라던가 그런?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고온에서 산소랑 너무 잘 반응해서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모양이나 강도를 딱 맞춰서 만들어내려면 그 공정 제어가 알루미늄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라캐스트는 바로 이 어려운 마그네슘 분야에서 그 부품 설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금형 만들고 실제로 주조하고 또 후가공하고 마지막 품질 검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회사 안에서 다 해결하는 소위 수직 계열화, 이걸 이뤘다는 거죠. 단순히 공정만 갖춘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기술 노하우랑 데이터를 계속 쌓아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져와서 최종 부품 나올 때까지 모든 단계를 내부에서 다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역량이 있다는 거군요. 리포트 보니까 설비 규모도 꽤 크던데요. 125톤부터 2,500톤까지 다양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설비 통수가 다양하다는 건 결국 만들 수 있는 부품 크기나 종류가 아주 넓다는 뜻이에요.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구조재 같은 좀 큼직한 부품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설비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육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아주 얇으면서도 면적은 넓은 부품 있잖아요.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레임 같은 거요. 이런 걸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고진공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제품 내부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포 같은 걸 확 줄여서 강도나 품질을 높이는 이런 차별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기술력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 생산 라인을 좀 유연하게 같이 있을 수 있게 공정을 설계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은 무조건 마그네슘만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봐서 어떨 땐 알루미늄 부품 만들고 또 어떨 땐 마그네슘 부품 만들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좀 보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부품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미래 산업 쪽으로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주력은 단연코 미래차, 그중에서도 전장 부품입니다. 전자장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 케이스나 그걸 잡아주는 브라켓 같은 거, 아니면 요즘 차 안에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프레임, 또 전기차의 배터리나 전력 변환 장치 관련된 케이스들,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그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그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까지 만들면서 로봇 산업 쪽으로도 성공적으로 발을 넓히고 있어요. 와, 미래차랑 로봇이라니 정말 성장성이 높은 분야들을 딱 정조준하고 있네요. 고객사 리스트를 봐도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당연하고 해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보다 전자부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자료 보니까 차량 원가에서 전장 부품 비중이 내연기관차는 한 30% 정도인데 전기차는 이게 70%까지 확 올라간다고 해요. 70%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부품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차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주행거리나 성능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경량화가 절실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벼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 특히 한라캐스트가 가진 그 기술력이 딱 필요한 겁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아, 전장 부품이 늘어나니까 필연적으로 경량화가 필요해지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마그네슘이다. 아, 이제 연결고리가 딱 보이네요. 그리고 단순히 부품 하나하나 납품하는 걸 넘어서 모듈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 내용도 좀 흥미로웠어요. 뭐 무빙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건 이제 개별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부품을 하나로 합친 반제품 형태, 그러니까 모듈로 공급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 무빙 디스플레이는요, 평소에는 계기판으로 쓰이다가 뭐 주차하거나 할 때는 대시보드 아래로 스르륵 말려 들어가는 그런 롤러블 방식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인데요. 한라캐스트는 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랑 프레임 같은 걸 결합한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주조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조 설계라던가 구동 시스템에 대한 이해까지 다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단품 만들 때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랑 통합 역량이 필요하지만 이게 잘 되면 수익성 개선에는 훨씬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단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복잡하고 돈이 되는 모듈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군요. 자, 그럼 이제 한라캐스트의 성장 동력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보고서들 보니까 수주 잔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관련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주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연간 신규 수주액을 보면요, 2022년에는 한 950억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500억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이게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500억 원어치 신규 수주를 했다고 하니까 이걸 다 합친 누적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물량이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었었어요. 1조 원이요? 네, 자료 출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 1조 원 이상입니다. 보통 수주 계약하고 나서 실제 매출로 잡히기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와, 1조 원 넘는 수주 잔고라 이 규모 자체가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 수주 내용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건 역시 그 글로벌 AI 자동차사 A사와의 협력인 것 같아요. 올해 1차 협력사로 딱 등록되고 바로 1,186억 원 규모 수주를 따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AI 기술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회사죠. 올해 2월에 정식으로 1차 협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회사 안 거치고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전기차의 전력 변환 부품 2종, 자율주행 관련 부품 2종, 그리고 또 요즘 엄청 기대받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 관련 부품 3종까지 다 합쳐서 총 1,18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수주액이 크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한라캐스트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업한테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인 협력 확대나 글로벌 시장 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파트너라 되고 심지어 로봇 부품까지 공급한다니, 이야, 이건 정말 기술력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네요. 이렇게 주문이 막 밀려드니까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당연히 시급했을 텐데요. 이번에 IPO로 조달한 자금도 주로 이쪽에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본사 공장 가동률이 거의 80%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증설은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IPO 공모자금 431억 원 중에서 한 45% 정도 194억 원을 시설 투자했습니다. 지금 본사 공장 바로 옆에다가 신규 공장 C동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짓고 있고 내년 2월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C동이 주로 그 A사 물량이랑 아까 말씀드린 신규 모듈 사업, 이걸 담당할 예정이라고 해요. 베트남에 있는 하이폰 공장도 이미 증설은 끝내고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늘어나는 주문량 차질 없이 소화하고 또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아내기 위한 뭐랄까 선제적인 투자라고 봐야겠죠. 네, 기술력도 있고 수주도 빵빵하고 성장성까지 좋아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8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그 이후 주가를 보면 공모가였던 5,800원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녹음 시점 기준으로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 주가는 왜 좀 부진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증권사 보고서들이 몇 가지 이유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직후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 그러니까 이통 가능 물량이 좀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에요.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는 주식 비중이 한 33% 정도 됐는데, 특히 이 중에서 상장 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 VC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꽤 많았어요. 한 17% 정도? 이 투자자들이 상장 후에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물량을 내놓으면서 초기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상장 초기에 팔려는 물량이 좀 많았다는 거군요. 그리고 곧 또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상장하고 딱 1개월 되는 9월 22일에 1개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있어요. 이게 한 469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 발행 주식의 한 12.84%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그러니까 주식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하지만 보고서들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좀 길게 보고 기업 가치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야 뭐 수급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첫째, 한라캐스트가 가진 그 독보적인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하고 오랜 경험, 이게 요즘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이러면서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강력한 경쟁 우위라는 점. 둘째, 이미 확보한 1조 원 넘는 수주 잔고,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이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실적 가시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셋째, 그 A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협력하자고 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한라캐스트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경량 소재 솔루션 기업, 이걸 목표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이걸 넘어서서 로봇,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 이 경량 소재 적용을 계속 넓혀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역시 따라오기 힘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는 핵심 경쟁력이 딱 버티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따낸 1조 원 넘는 수주 잔고하고 A사와의 파트너십은 성장을 위한 확실한 발판이고, 또 신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건 이걸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고요. 결국 핵심 기술, 검증된 수주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 보고서에서 왜 숨어있는 진주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네, 오늘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죠. 경량화. 이 요구 속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계속 해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 전기차나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가볍고 더 특별한 성능을 가진 소재, 그리고 이걸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건 뭐 분명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한라캐스트처럼 특정 소재나 특정 공정 기술에서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중요해질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기술 강소 기업들이 어딘가에 또 숨어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를 위한 훌륭한 시작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